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4년간 페루, 프랑스, 일본, 대만의 4개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국어 어학연수를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예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귀하고 드문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머물렀던 숙소들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동영상에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학연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 어학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도에 스페인어 어학연수를 위해서 페루로 갔을 때는 페루아나라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사설 어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페루에는 그렇게 큰 규모의 어학원 자체가 없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첫날 미라프로레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화려하다는, 가장 멋있다는 그 거리를 걸어갈 때 날씨도 좋았고 또 드디어 4년간에 걸친 대장정의 서막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사뭇 들뜬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새삼납니다. 실제 어학원에 가서 보니까 분위기도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 체계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휴식 시간에 옆반 학생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은근히 심적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전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수준이 꽤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학원 측에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서 한 반을 만들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고 추천을 해서 1대1 수업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당시에 1대1 수업을 받았던 작은 교실의 모습입니다만 지금도 당시의 추억이 새록새록 아주 즐겁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욕에 차고 희망에 부풀었던 어학원의 첫 출발이 불과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어학원이 일시에 폐쇄되고 만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각이 참 착잡하기 이를 바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났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어차피 온라인 수업을 받을 바에는 한국에서 하나, 현지에 가서 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현지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바로 현재의 실제 상황에 맞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훨씬 실감이 있게 어학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그날 배운 것을 바로 그날 외출하는 시간에 길거리에서나 또는 슈퍼에서나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첫 해에 어학연수를 마치고 그 이듬해인 2021년도에는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남서부에 있는 툴루즈라는 프랑스 전체 규모로는 4번째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흔히 장밋빛 도시라는 별칭이 있는 만큼 도시 전체가 붉은색의 건물이 주가 되었습니다. 어학원도 이런 붉은 건물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골목길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는 곳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2층에 사무실이 있고 3층과 4층에 강의실이 있었습니다만 강의실 자체는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어학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강의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올라가고 있으면 새삼 애정지가 절로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은 동료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 당시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 중에서 나이가 비교적 많았던 학생들과 함께 페어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 사진이 당시 프랑스에서의 어학연수 기간 중에서 유일하게 동료 학생들과 마스크가 없이 찍었던 사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당시에 학생들이 각각 그리스에서 온 여학생, 콜롬비아에서 온 여학생, 그리고 미국에서 온 남학생이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 해인 2022년도에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어학원이 아카몬카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설 어학원이었습니다. 그 어학원은 당시에 머물렀던 숙소와는 좀 거리가 있어서 전철로 통학을 했습니다. 숙소는 도쿄에서도 지가가 가장 높다는 지오다쿠의 이치가야역 근처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전철을 타고 중간에 아키하바라에서 한번 갈아타서 닛보리역에서 내려가지고 약간 도보로 걸어가면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닛보리역에 내리면은 어학원에 가는 길은 상쾌했습니다. 거리 자체가 일본 특유의 그 청결함 이런 걸 느낄 정도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어학원으로 도보로 걸어가고 있으면은 또 철에 따라서는 수국이 피어있는 모습이 반겨주면서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어학원은 규모가 큰 만큼 건물도 크게 약간씩 떨어져 있으면서 세채가 있었습니다. 본관은 아주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에서도 공부를 한 바가 있었지만은 세 번째 건물이 또 인상에 남습니다. 이 건물은 바로 전철이 지나가는 수업 중에도 전철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분위기가 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은 규모가 컸던 만큼 입학식이라는 것도 했는데 입학식 때 그때 모여 있던 학생들 그의 숫자에도 꽤 놀랬고 또 소개를 하는 선생님이나 그 직원들의 규모에도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 학원 이사장이 인사를 하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입학식을 못했기 때문에 한이 되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했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해인 2023년도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어학원과는 틀리게 대학부설 어학원이었습니다. 국립대만사범대학교 부설 어학원이었는데 그 대학부설 어학원에 걸맞게 완전히 대학 내에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에 가면은 대학의 분위기를 만끽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어학원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마치 옛 그리스 신전의 입구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욱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 앞은 널찍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즐겁고 쾌적한 공간이 돼 주었습니다. 그 내부도 역시 외부의 모습과 걸맞게 상당히 규모가 컸습니다. 강의실도 많았고 말이죠. 학생들 숫자도 꽤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즐겁게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많은 보람
경험을 가지고 실력이 향상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만 앞서의 일본 어학원에서의 추억과 함께 입학식도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역시 학생 수도 많고 또 대학 부설 어학원이니까 그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의 각각 특징이 있는 어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던 자그마한 개인적인 추억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구독을 통해서 자주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